오늘도 오후에 또 한 번 지수가 흔들리고 있어서 지수 잠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0.9%까지 하락폭을 키워서 지금 2,74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87%대까지 밀렸습니다. 수급으로 본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물이 큰 부담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건 기관 쪽입니다. 기관 쪽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2시 구간에 많은 물량 매도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오늘 마감까지 좀 어떻게 되는지 수급 상황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는 이제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힘든 구간, 이번 주를 잘 정리하고 다음 주에 대한 대비 꼭 필요할 텐데요. 교보증권 영업부 윤여민 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가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가운데 우리를 울게 있고 웃게 했던 업앤다운 종목들 우리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업 쪽에는 부광약품, 페노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인터파크, 리오프닝 쪽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운 쪽에서는 만도,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바이오 쪽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앞타바이오 지금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종목 가운데 하나씩 찝어서 저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느 쪽 먼저 저희 조명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다운 쪽 먼저 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쪽에서 제가 지금 픽한 종목은 LG 이노텍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올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고요. 사실 연초까지 좀 랠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차익 실현 매물뿐만 아니라 좀 시장이 좀 눌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하락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실적에서 보여줬고 사실 이제 뭐 증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이 좀 매수의 구간으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동사 같은 경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분기에 매출액이 한 5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4,300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되면서 컨센서스를 대부분 다 올라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광학 솔루션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광학 솔루션이 사실 올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을 견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고객사 중심으로 메인 카메라 밴더로서의 어떤 점유율 확대가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이제 카메라 쪽에 보면 가장 이제 좀 유력한 고객사가 이제 애플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성장이 좀 예상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장 사업까지도 좀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히려 주가가 좀 저렴해졌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안정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과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사실은 계속 다운 종목이 아니라 업 종목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팀장님 보유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 역시 비중 늘리지 말고 끌고 갈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평단가랑 비중이 가장 중요한 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비중이 저는 한 종목에 한 15%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특별히 저는 추매를 할 이유는 없다고. 15%가 적당하다? 네, 저는 적당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좀 수익 극대 관점에서 보시고 좀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이 같이신 경우에는 오히려 좀 올 한 해를 좀 편하게 좀 보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포 업종에 대한 약간의 좀 출렁임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좀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준선을 잡고 트레이딩 하신 것도 좀 괜찮겠지만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그리고 업 종목으로 꼽아주셨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이슈로 이번 주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점 추가적으로 좀 기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아모레퍼시픽 특히 이제 화장품 쪽이 어제 좀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기저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이 2020년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실적이 너무 박살이 났기 때문에 네. 작년 실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가 좀 크게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에 지금 1,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3,400억 기록했으니까 140%가 좀 기록을 한 건데 네. 사실 2020년에 너무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실적의 개선세가 좀 뚜렷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영업이익도 살짝 좀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거의 화장품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시장에서는 네.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인가요? 아니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포트폴리오가 너무 화장품으로 좀 몰려 있고 네. 그리고 해외보다는 좀 국내에 좀 많이 지금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선 네. 결국 이제 해외,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이니스프리가 이제 중국 사업에 좀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체질 개선이 올해 좀 예상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인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속보가 좀 나왔지만 다음 주도 어떻게 보면 네. 좀 거래 조정 관련돼서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실히 좀 체질 개선이 되려고 한다면 중국에서의 어떤 매출,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어떤 체질 개선. 근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네. 제로 코로나가 좀 그 정책이 좀 풀리고 확실하게 좀 부양이 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점프홈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전히 좀 전 화장품의 쪽은 살짝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다리자 체질 개선이 되고 나서 진입을 노려보는 것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업앤다운 종목들 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이 이번 주도 시장 변동이 컸는데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는 선전해 주는 게 이번 주 특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질지 어떻게 다음 주 전략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확실히 하루하루가 좀 살얼음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섹터나 종목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수가 좀 상당히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네. 좀 코스피를 좀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한 2,800에서 2,850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이제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어떤 그러한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아, 오를 때마다 현금화하자. 네, 현금화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을 좀 매수하실 때 사실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약간 아웃퍼폼을 하는데 주가들이 막 꺾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과대낙폭. 그래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싸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구간이 좀 유했지만 네. 요즘은 이제 바이 앤 홀드. 그래서 조금은 엉덩이를 좀 길게 가져가는. 그래서 좀 안전한 자리에서 수익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접근하기 정말 까다로워진 것 같거든요. 정말 선별적으로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느 업종, 어떤 테마를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사실 이제 반도체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지금 올해 실적률은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좀 힘든 장에서는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과대낙폭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2차 전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물론 이제 고퍼에 관련된 쪽에서 좀 작년에 좀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싸졌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구조적 성장이 좀 예상돼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랑 2차 전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부터 약간 리오프닝 쪽으로 네.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리오프닝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섹터별로 좀 종목별로 지금 차별화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카지노라든지 항공 쪽에 좀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탑픽 종목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가격적인 전략까지 같이 저희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이제 2차전 쪽에서 하나 가지고 왔고 이제 나노신 소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2차전지 소재 쪽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CNT 도전제 쪽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음극재 쪽으로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 지금 CNT 도전제가 좀 상당히 많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음극재뿐만 아니라 양극재용으로 또 CNT 도전제를 좀 양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올해 그리고 내년이 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한 122억인데 122억 작년 대비 한 네. 100% 증가. 그다음에 2023년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88% 증가하면서 230억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포드 PR 대비했을 때도 20배
600배 후반이기 때문에 다른 소재주에 비해서 상당히 쌉니다. 네. 지금에서 좀 충분히 저평가 매력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가격 같습니다. 어떻게 잡아볼까요? 목표가는 전 전고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52,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효민 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팀장님 시청자분들과 같이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전에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